제가 파워쉘에서 약 한 3가지 정도만 더 보여드릴 거예요. 앞에서 2가지는 아주 베이직한 거이기 때문에 더 지루하시고 더 그럴 수 있으실 텐데요. 이 파워쉘을 통해서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케줄드 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커맨드렛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잡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를 보셨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에 대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맨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특정 뭐 서비스가 어떻다든지 아니면은 사용자에 대한 변수값을 웹 서비스에서 특정 사용자가 OK를 눌렀을 때 그 변수값을 가지고 특정 잡을 실행한다든지 혹은 뭐 특정 뭐 시기에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달 혹은 한 번만 뭔가 트리거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기반한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스케줄드 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고요.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스케줄 잡을 조금 더 이제 응용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스케줄 잡은 제가 원하는 작업을 특정 트리거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보면은 워크플로우는 스크립트에 대한 그런 그 파워풀 툴에서 조금 더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제가 실제로 어떤 일련의 일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프로세스를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뭐 심 커맨드렛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그런 커맨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이 워크플로우 안에다가 태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해당 서버들에게 그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가 있으신데요. 이 워크플로우는 그 서버에 내 저장이 되어 있다면 데스티네이션 되는 서버들에게는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케줄 잡이랑 이제 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랑 조금만 더 같이 이제 견뎌주시면 이 파워쉘을 나중에 이제 웹에서 이제 붙은 것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보시면은 제가 스케줄 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일리 태스크를 내가 어떤 거를 응용하실 수가 있으실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하는 작업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벤트 정보를 내가 받는지, 내가 이벤트 정보들을 가지고 얼마나 트러블 슈팅을 하는지, 혹은 내가 특정 일련에서 작업을 수행했을 때 단순한 클릭질을 반복적인 작업들을 내가 몇 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이 세션이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어댑션 시킬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 모듈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그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서 만약에 IT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이시라면 운영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워쉘 그 스케줄 잡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 제가 이 파워쉘이 가지고 이 스케줄 잡이 가지고 있는 개략적인 컨셉을 잠시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버브와 나운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내가 어떤 애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보시면은 아주 간략하게 어느 정도의 컨셉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잡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쩔 때 add를 하겠다, 어쩔 때 disable 하겠다, 어쩔 때 get 하겠다. 그래서 이 어쩔 때가 이 잡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드 잡은 그래서 내가 이 스케줄된 거를 실제 레지스터리가 돼서 운영을 하겠다 혹은 레지스터인 거를 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옵션을 둬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 스케줄을 자체를 내가 그 레지스트를 하겠다, 언레지스트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인 내가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상황에서 그게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잡 트리거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새벽 3시에 혹은 이거는 한 번이죠. 한 번 새벽 3시에 한 번 딱 돌리겠다. 아니면 데일리로 이때 하겠다. 혹은 매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잡 트리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서버들 중에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어 버전에서는 패치가 그만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패치가 반드시 이제 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윈도우 업데이트 명령어들을 사실 이런 구문들로 매주 내가 패치를 해야 될 때 그때 이 문구들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의 값에다가 만약에 제가 그 값들을 이제 넣어놓게 되면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이런 일목요연한 그런 그 스케줄링을 내려놓으실 이행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관계상 트리거를
이제 오늘 날짜를 받고 거기다 5초를 더해라. 즉 이제 5초 뒤에 실행해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말을 좀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10초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얘가 트리거에다가 그 값이 이제 들어갔고 이 스케줄링을 제가 레지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지금 러닝 스테이트가 됐죠. 이 스케줄링은 제가 실제 특정 컴퓨터 리스트를 가져와라. 어디서 가져오냐? 제가 쉐어드되어 있는 이 컴퓨터 리스트에서 제가 실제 관리돼야 되는 그 컴퓨터 리스트에서 컴퓨터 목록을 쭉 가져오고 거기에 따른 디스크 프리에 대한 용량을 가지고 와라. 하지만 어떻게 가져오냐? 심 세션을 통해서 가져와라. 즉 윈도우가 아니어도 특정 심 그 명령어만 이해를 하게 되면 get 디스크와 get 볼륨으로 그 해당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렇게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이제 있으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러닝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으시고 또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스크립트보다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이제 하나의 커맨드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워크플로우는 파워쉘에서 유일하게 약간의 컴파일의 개념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헬로 워크라고 하는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컴파일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요 명령어들 가지고 명령어 자체를 그냥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실행시키면 파워쉘 3주에 요 명령어가 그대로 이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이용할 수가 있냐? 스케줄 잡은 쭉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를 그냥 쭉 실행시키는 건데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특정 사용자의 액션을 직접 받아다가 이제 그 해당 엑세큐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자면 제가 이 long workflow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임시로 만들어 봤는데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 정보를 로딩하고 뭐 액션 수행하고 하는 거를 아웃풋을 찍으면서 처음 아웃풋을 찍고 나서 서스펜드로 들어갑니다. 즉 이 워크플로우는 이 한 줄 찍고 기다립니다. 서스펜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밑에 나오겠지만 이제 리즘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럼 얘가 다시 액션을 수행합니다. 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잠시 3초 동안 슬립을 하고 체크 포인트로 찍어가지고 얘가 초기 중 이렇게 이제 찍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로 밑에다가 이제 작업을 여러 가지를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워크플로우를 제가 long WF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아직 시작은 안 됐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시작이 된 이후에 서스펜드 스테이트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서스펜드라고 나오죠. 다시 제가 찍어도 여전히 서스펜드입니다. 근데 제가 얘를 리시브 잡하면 실제 요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제가 리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리시브 잡을 하게 되면 얘가 여기서 서스펜드가 풀리면서 이 다음의 명령어들이 쭉 이제 수행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는 이제 뭔가 여러분들께서 뭔가 실질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으시고요. 이 워크플로우의 굉장히 큰 장점은 뭐냐면 저는 지금 뭐 데모상 어쩔 수 없이 그 리즘이라고 하는 명령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만 다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그 워크플로우에 따른 리즘이라든지 혹은 뭐 리시브라든지 하는 명령어들을 다른 데다가 충분히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스케줄 잡이나 이런 데 다 응용하셔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커맨드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은 얘가 패러렐하게 이 프로세싱이 일으켜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일반 스크립트와는 굉장히 다르죠. 저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인벤토리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 텐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세션을 맺어져 있는 그 컴퓨터들한테 패러렐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워크플로우가 보시면은 제가 앞서서 잠시 보여드렸던 신 커맨드렛이죠. 윈32 서비스 프로세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클래스에 가지고 심 인스턴스로 얘를 이제 뭐 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 컴퓨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 제가 지금 DB02가 이거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 DB02를 아까 작업을 수행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요까지만 요 두 대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가 아니라 웹 01이 웹 2012예요. 웹 2012와 DB 일단 웹 012 하나로만 일단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실제 이 세션에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패러렐하게 정보들을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제가 얘를 지금 get inventory 했을 때 웹 2012에 있는 요 해당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날려서 정보들을 한꺼번에 같이 게더링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실제로 이제 웹에서 만약 리포팅을 정말 받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인벤토리를 내가 인벤토리 정보들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그 컴퓨터 이름을 내가 받고 그 안에 있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맥 어드레스라든지 혹은 뭐 디스크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있는 컴퓨터 이름을 가지고 그 해당 맥 어드레스나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올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해당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C10에 있는 컴퓨터 이름 보면 웹 2012.01 예, 살아 있는 걸로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컴퓨터 안에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얘가 실제 위에 있는 작업들을 다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고요. 제가 그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해당 인벤토리 정보가 앞서서 제가 방금 작성했던 HTML에서 이런 정보들이 지금 2시 17분에 가지고 온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굉장히 정말 미려하지 않고 이게 HTML 텍스트 문구가 굉장히 짧잖아요. 제가 HTML 구문 잘 몰라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미려하게 보시거나 DB에 쏴주거나 텍스트 파일 로그로 남기시거나 하실 경우에도 모두 다 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드 잡과 그 워크 플로우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정말로 관리 목적상 단순화되어서 여러 개에 대한 프로세스를 동시에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커맨드 혹은 파워쉘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이 파워쉘을 통한 그 웹 액세스입니다. 웹에 대한 접근인데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보통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할 때 요즘에는 그 이기종 뭐 넌 윈도우 디바이스나 혹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께서 사내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접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가끔 가다가 무슨 뭐 서비스 켜주세요, 뭐 꺼주세요, 뭐 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VPN으로 붙어서 뭐 어텐티케이션 다 받고 그렇게 이제 운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안적으로 충분히 인증 처리가 됐고 그리고 보안적으로 중간에 뚫릴 리가 없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약에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관리자들이 접근해가지고 이용하시고 하면 굉장히 이제 편하게 그렇게 이제 운영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게 저희가 저희가 지금 관리 서버에 있는 파워쉘을 다른 곳에서 외부로 접근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저희 파워쉘에 있는 웹 액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액세스의 또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이기종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IE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파이어폭스라든지 혹은 뭐 다른 뭐 크롬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브라우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쉘 쪽에서 그걸 제가 생성하는 것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제가 예, 제가 윈도우 파워쉘에서 이 그 해당 피처를 일단 애드를 하겠고요. 그럼 보시면은 방금 애드가 됐고 윈도우 2011 론치라고 하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윈도우즈 2012 다시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주소로 그 웹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IIS 서버에 들어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프레시를 한번 하면 이 서버가 이제 웹페이지가 이제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그럼 누가 그럼 접근 권한이 있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거 생성을 하시고 그 룰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규칙이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아니라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그 이기종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다른 서버고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치가 아니라 제가 뭐였죠? 테스트였나요?
기억력이 나빠서 테스트인지 윈도우스 2012 테스트네요. 네, 윈도우스 2012 테스트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HTTP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HTTPS 프로토콜을 일단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업과 그 사내의 네트워크망이 80 포트는 거의 다 열려 있으실 거고 443 포트도 대부분 다 열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443 포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보안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용을 하시면서 여기서 제가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 이름을 가지고 제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하는데요. 제가 그냥 매니지먼트 서버 자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관리 서버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그 서버들을 제가 직접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 컨트롤러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파워쉘로 관리 서버를 통해서 그 DC01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트 네임을 찍어보면 이제 DC01이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그 파워쉘에 있는 좋은 기능들을 외부에서 원격으로 스크립트만 다 있다면 관리 서버에 통해서 접근해서 내부에 있는 서버를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관리자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믿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외부에서도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사실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환경 제약상 제가 이제 이 파이어폭스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좀 약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윈도우즈 파워쉘을 통한 그 웹 액세스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그 단순 관리와 자동화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제가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려갈까 합니다. 윈도우 서버 2012는 일단 스탠더드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토콜과 그리고 그런 모델과 그런 API를 제공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그런 다양한 인프라들을 대거 많이 지원을 이미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의 관리 서버 내에서 여러 대의 서버를 멀티 서버들을 한꺼번에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끔 그게 구성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을 윈도우 서버 매니저, 서버 관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윈도우즈 파워쉘 3.0입니다. 파워쉘 3.0은 여러분들께서 파워쉘 2.0까지 만약에 사용을 해보셨다면 굉장히 더 스크립팅이나 혹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스케줄드 잡이나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지금 데모에서는 제약상, 환경 제약상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추얼 머신 매니저를 실제로 버추얼 머신을 실제로 운영체제를 스크래치부터 설치를 하시고 설치가 된 이후에 스케줄 잡을 통해서 잡 트리거를 통해서 얘가 다 부팅이 되고 나면 이제 ADA 도메인 가입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다 이제 파워쉘을 통해서 구성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스크립팅 내가 파워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라고 쳤을 때는 이 파워쉘 웹 액세스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웹만 이용할 수가 있으시다면 그게 크롬이든 오페라든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든 당연하겠지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다양한 디바이스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파워쉘 웹 액세스를 통해서 자동화를 이루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의 일반적인 툴로서 하는 방법이 아닌 실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녹화된 영상이나 혹은 웹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파워쉘이나 서버 관리자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 보신다면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자동화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윈도우 서버 2012를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 70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은 안 주무시고 약간 어찌 보면 좀 약간 굉장히 깊이 있는 테크니컬한 세션이어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70분 동안 저와 함께 잘 있어 주셨고요. 앞으로 남은 세션 경청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